어르신, 월 100만 원 고수익, 원금 보장입니다. 어르신, 요즘 가짜 투자 앱이 정말 많아요. 조심하셔야 해요. 어르신, 잠시만요. 그거 사기예요. 제발 이것만은 아니기를. 평생 모은 재산인데. 김정수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붙잡으셨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깊은 불안과 절망이 가득하였습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 낡은 가구들이 침묵하는 그의 작은 아파트에서 그 문자는 마치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맹수처럼 그의 심장을 갉아먹는 듯 했습니다. 원금 보장, 월 100만 원 고수익이라는 문구가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칠순을 넘긴 김정수 어르신은 낡은 스마트폰 화면을 멍하니 응시하셨습니다. 그의 삶은 고요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5년 그 후로 그의 세상은 점차 색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편에 놓인 빛바랜 아내의 사진만이 그에게 말없이 위안을 건네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적막한 집안, 시계 초침 소리마저 너무 크게 들려 그의 외로움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유일한 아들 내외는 멀리 살고 있었고 가끔 걸려오는 전화는 오히려 짧은 안부 뒤에 찾아오는 공허감을 더욱 키울 뿐이었습니다. 김정수 어르신은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평생을 성실한 공무원으로 살아오며 단 한 번도 남에게 손 벌리거나 불성실하게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강한 자존심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찾아올 때마다 용돈이라도 두둑이 쥐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만으로는 빠듯한 생활비와 함께 그런 작은 소망조차 사치처럼 느껴지는 현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무심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던 김정수 어르신의 시선은 다시 그 문자에 고정되었습니다. 월 100만 원 고수익 보장이라는 달콤한 문구는 마치 사막을 헤매는 사람에게 보이는 신기루 같았습니다. 그는 요즘 젊은이들이 투자로 돈을 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TV나 뉴스에서 액티브 시니어들이 은퇴 후에도 활발하게 투자하고 새로운 삶을 즐긴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자신은 여전히 변화하는 세상과 디지털 기기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것만 같아 깊은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다루는 것조차 서툴렀습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버벅거리고 복잡한 앱을 설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그는 그 변화의 속도에 발맞추지 못해 점점 뒤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노후 자금에 대한 불안감은 마치 심해의 먹구름처럼 그의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나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을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순간 그의 낡은 스마트폰 화면에 다시금 밝은 빛이 터져나왔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라는 문자가 번뜩이며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김정수 어르신의 마음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정말 단 한 번만이라도 편안하게 자식에게 선물 한 번 사줄 수 있다면 더 이상 이 외로운 집에서 홀로 밥을 먹지 않아도 된다면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그의 이성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굳건했던 자존심은 노후에 대한 불안감과 디지털 소외감 앞에서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오랜 망설임 끝에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화면의 상담 신청 버튼을 힘겹게 누르셨습니다. 그의 칠흑 같던 일상에 들이운 유혹은 이제 달콤한 동화줄처럼 보였습니다. 김정수 어르신의 손가락이 터치스크린 위에서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상담 신청 완료라는 메시지가 화면에 뜨자 그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마치 미지의 세계로 첫 발을 내딛는 듯한 두려움과 동시에 어쩌면 새로운 희망이 될지도 모른다는 미약한 기대감이 뒤섞였습니다. 그의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고 숨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선택이 과연 옳은 길일까? 정말이지 이런 것에 혹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몇 시간 후 낯선 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정수 어르신은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묘한 안도감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끼셨습니다.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그 목소리는 마치 오랜 세월 그를 괴롭히던 불안감을 단번에 해소해줄 전문가처럼 느껴졌습니다. 최 부장이라는 자신을 소개한 그 남자는 친절하고 상세하게 투자 상품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원금 보장은 물론 시중은행 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말로 김정수 어르신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노후 자금을 불리려면 투자는 필수입니다. 최 부장의 말은 김정수 어르신의 귀에 쏙쏙 박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금융 분야에 무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최 부장의 설명은 더욱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게다가 최 부장은 자신을 시니어 전문 자산관리사라고 칭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신뢰감을 주었고 어르신들의 마음을 잘 아는 듯한 친근함까지 느껴졌습니다. 김정수 어르신은 최 부장에게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최 부장의 친절한 안내에 따라 투자 설명회 참석을 약속했습니다.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아들 내외에게 당당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자존심, 그리고 무엇보다 이 외로운 노년을 조금이나마 풍요롭게 보내고 싶다는 소박한 욕망이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젊은 세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싶었습니다. 투자 설명회는 으리으리한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최 부장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김정수 어르신과 비슷한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최 부장은 명품 정장을 빼입고 단상에 서서 유려한 언변으로 노후 설계의 중요성과 자신의 투자 상품의 안정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투자 성공 사례들을 나열하며 청중들의 환호성을 유도했습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보니 정말 믿을 만한 곳이구나. 김정수 어르신은 속으로 안도하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후 김정수 어르신은 최 부장과 개별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최 부장은 그의 노후 자금 상황을 꼼꼼히 물었고 김정수 어르신은 솔직하게 자신의 퇴직금 액수를 이야기했습니다. 최 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아주 좋습니다. 이 정도 자금이면
충분히 안정적인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의 확신에 찬 말은 김정수 어르신의 불안감을 완전히 잠재웠습니다. 그는 마침내 마음을 굳히셨습니다. 외로움과 디지털 소외감에 지쳐가던 그의 인생에 최 부장은 빛나는 구원자처럼 다가온 것입니다. 최 부장은 김정수 어르신께 태블릿을 내밀며 전용 투자 앱 설치를 권했습니다. 앱은 깔끔하고 전문적인 디자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수 어르신은 복잡한 스마트폰 조작에 익숙지 않았지만 최 부장이 직접 그의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주며 친절하게 설명해주자 마음이 놓였습니다. 최 부장은 어르신, 이 앱으로 매일 수익률을 확인하시고 출금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앱 사용법을 안내했습니다. 그의 능숙한 태도에 김정수 어르신은 다시 한번 신뢰감을 느꼈습니다. 김정수 어르신은 망설임 끝에 소액의 자금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최 부장이 알려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잃어도 크게 손해보지 않을 정도의 금액이니 한번 믿어보자. 며칠 후 그의 스마트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앱을 열어보니 투자 원금과 함께 약속된 이자가 정확히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비비며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피어오르던 의심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확신이라는 단단한 벽돌이 쌓여갔습니다. 최 부장님, 정말 약속대로 이자가 들어왔네요. 김정수 어르신은 최 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부장은 여유로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어르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어르신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전문가들입니다. 더 큰 수익을 원하시면 추가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의 말은 김정수 어르신의 욕심을 자극했습니다. 이자에 대한 확신은 이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욕망으로 변해갔습니다. 김정수 어르신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 앱을 확인했습니다. 앱 화면에 표시되는 수익률 그래프는 매일매일 우상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그는 마치 꿈을 꾸는 듯 했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후 그의 삶에서 느껴본 적 없는 생기와 활력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는 아들 결혼 기념일에 멋진 선물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 이막이구나. 나도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최 부장은 수시로 김정수 어르신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안부를 묻고 투자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항상 다정하고 친절했습니다. 그는 김정수 어르신의 외로움을 정확히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최 부장은 단순한 투자 상담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김정수 어르신의 고독한 삶에 따뜻한 말벗이 되어주며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인간적인 연결에 대한 갈증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김정수 어르신은 최 부장에게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부장은 김정수 어르신에게 솔깃한 제안을 했습니다. 어르신,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더 큰 목돈을 투자하시면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어르신께만 드리는 기회입니다. 김정수 어르신의 심장은 다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뇌리에는 은퇴 후
평생 모은 퇴직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거야. 다들 돈을 불린다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탐욕스러운 유혹은 그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린 듯 했습니다. 손주에게 예쁜 꽃사진 한 장 보내는 것조차 버거웠던 김정수 어르신은 마지못해 주민센터 스마트폰 교실에 등록하셨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능숙하게 스마트폰을 쓰고 싶은데 이건 너무 어려운 세상이야. 칙칙한 회색빛의 주민센터 교실은 그의 우울한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어색하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어르신들 사이에서 그는 더욱 위축되는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사는 앳된 얼굴의 박지에 씨였습니다. 그녀의 밝은 미소와 활기찬 목소리는 교실의 분위기를 단번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혜 씨는 스마트폰 화면을 띄워놓고 쉬운 그림과 함께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하여 기본 기능들을 설명했습니다. 어르신들,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면 손주들한테 귀여운 이모티콘도 보낼 수 있어요. 그녀의 설명은 눈높이에 맞춰져 있었고 어르신들은 흥미롭게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김정수 어르신도 조금씩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박지혜 강사는 단순히 기기 사용법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업 중간중간에 디지털 세상의 그림자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어르신들, 요즘 가짜 투자 앱이 정말 많아요. 특히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미끼로 현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조심하셔야 해요. 그녀는 화면에 실제 사기 앱의 특징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어설픈 디자인, 어색한 폰트, 그리고 비현실적인 수익률 그래프. 김정수 어르신의 심장이 순간 철렁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거 내가 쓰는 앱이랑 비슷하다고? 지혜 씨는 계속해서 메신저 피싱 수법, 택배 사기 문자 등 어르신들이 쉽게 당할 수 있는 디지털 범죄 유형을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어르신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며 진심을 다해 이야기했습니다. 절대 개인정보나 OTP 번호를 남에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돈에 관련된 이야기는 항상 의심하셔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르신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염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정수 어르신은 박지혜 강사의 설명을 들을수록 최 부장이 설치해준 앱과 그녀가 설명하는 사기 앱의 특징이 미세하게 겹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어색한 폰트와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디자인은 그의 마음속에 불안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애써 불안감을 외면하려 했습니다. 설마 내가 당하겠어? 최 부장님은 좋은 분인데 이자도 꼬박꼬박 들어왔잖아. 그의 마음속에서는 최 부장에 대한 신뢰와 박지혜 강사의 경고가 충돌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김정수 어르신은 박지혜 강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앱을 보여줄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괜히 의심하는 노인으로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최 부장은 이제 그의 마지막 남은 퇴직금 전액을 투자하라며 집요하게 압박해오고 있었습니다.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갔지만 눈앞의 달콤한 유혹은 뿌리치기 힘들었습니다. 김정수 어르신은 스마트폰 화면 속 전용 투자 앱을 다시 들여다보셨습니다. 화면에는 소액 투자로 얻은 수익금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최 부장의 달콤한 속삭임과 눈앞의 성공적인 이자, 입금은 그의 불안감을 교묘하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딱 한 번만 더 믿어보면 안 될까? 이 돈만 불리면 정말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야. 그의 머릿속에는 아들 내외에게 당당하게 용돈을 건네는 자신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러나 주민센터 스마트폰 교실에서 박지혜 강사가 강조했던 사기 앱의 특징들이 자꾸만 그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어색한 폰트, 다소 조잡한 디자인, 그리고 비현실적인 고수익. 그는 앱을 자세히 살펴볼수록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앱의 인터페이스는 너무 단순했고 어딘가 허술한 부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부정했습니다. 아니야, 설마. 최 부장님은 그렇게 나쁜 분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최 부장은 그의 의심을 눈치챘는지 더욱 집요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르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망설이면 기회를 놓치십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이미 다 투자하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단호하고 압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김정수 어르신의 마지막 남은 퇴직금 전액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최 부장의 말에는 김정수 어르신의 노후 불안감을 자극하는 교묘한 심리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나만 뒤처지는 건가? 다들 이렇게 부자가 되는데. 밤이 깊어질수록 김정수 어르신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던 그는 문득 돌아가신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와의 소중한 추억들이 담긴 그 돈, 평생을 아끼고 모아온 그 퇴직금은 단순한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의 전부이자 아들 내외에게 물려줄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잃으면 정말 모든 것을 잃는 거야. 그럴 수는 없어. 다음 날 아침 김정수 어르신은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기 한참 전이었지만 그는 박지혜 강사를 만나야겠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스마트폰 앱 화면을 켜서 지혜 씨에게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혜 씨는 아직 출근 전이었고 김정수 어르신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최 부장의 압박과 지혜 씨의 경고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김정수 어르신은 최 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최 부장님, 정말 믿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최 부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르신. 저희를 믿고 맡겨만 주십시오. 최고의 수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다시 김정수 어르신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그는 결국
퇴직금 전액을 투자하기로 결심하고 다음 날 아침 은행으로 가겠다고 최 부장에게 통보했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진실의 경계선에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 아침 김정수 어르신은 평생 모은 퇴직금이 담긴 통장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통장은 마치 천근만근 무거운 쇠덩이 같았습니다. 그의 심장은 북처럼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오늘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돈이 내 노후를 결정할 거야. 정말 괜찮은 걸까?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얼굴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마치 다가올 불길한 미래를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전용 투자 앱의 화면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높이 솟아오르던 수익률 그래프는 오늘따라 위태롭게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마지막 기회일까? 아니면 파멸의 시작일까? 그의 뇌리에는 박지혜 강사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어르신, 절대 개인정보나 OTP 번호를 남에게 알려주시면 안 돼요. 박지혜 강사의 간절했던 목소리가 그의 귀에 선명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진심이 담긴 경고는 잊고 있던 불안감을 다시금 일깨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정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장의 현란한 말솜씨와 믿음직스러운 가면 뒤에 감춰진 섬뜩한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김정수 어르신은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길게 늘어선 줄과 복잡한 키오스크였습니다. 그는 키오스크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직원의 도움을 청했겠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자신의 일을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이 돈을 지키는 것이 정말 최선일까? 그의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창구 앞에 선 그는 통장을 내밀며 송금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송금액을 적는 그의 손은 심하게 떨렸습니다. 백지 위에 적힌 숫자는 그의 평생이 담긴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수십 년간 땀 흘려 모은 퇴직금, 아내와의 소중한 추억, 그리고 아들에게 주고 싶었던 작은 선물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어느새 촉촉한 이슬이 맺혔습니다. 송금 버튼을 누르기 직전 그의 뇌리를 스치는 것은 다시금 박지혜 강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어색한 폰트와 어설픈 디자인의 가짜 앱을 설명하며 이런 앱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요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정수 어르신은 스마트폰 속 최 부장의 앱을 다시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앱 로고의 글씨체가 묘하게 비틀려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작은 디테일이 이 순간에는 마치 거대한 경고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이건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 그는 더 이상 송금 버튼을 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진실의 경계선, 그 아슬아슬한 절벽 끝에 서 있었습니다. 김정수 어르신의 손은 송금 버튼 위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동요로 가득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삶의 지혜와 경험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 앞에서 그의 내면은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작스러운 그림자가 그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어르신, 잠시만요. 그거 사기예요. 숨가쁘게 달려온 박지의 강사의 목소리가 은행 창구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정수 어르신은 화들짝 놀라 지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혜 씨가 여긴 왜? 지혜 씨의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고 그녀의 어깨는 거친 숨으로 들썩였습니다. 그녀는 김정수 어르신이 스마트폰 교실에서 무심코 보여주려 했던 앱 화면의 어색한 폰트와 부자연스러운 디자인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단서 하나가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을 자극했고 그녀는 사기임을 직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스마트폰 교실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런 앱들은 전부 사기예요. 지혜 씨는 김정수 어르신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화면을 껐습니다. 김정수 어르신은 황급히 지혜 씨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지혜 씨, 이러면 안 돼.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자신의 결정을 침범당했다는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젊은 아가씨 말을 믿고 평생 모은 돈을 포기해야 한단 말인가? 지혜 씨는 김정수 어르신의 팔을 더욱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어르신, 제발 제 말을 믿으세요. 제가 어르신들 사기당하는 거 정말 많이 봤어요. 그녀의 눈은 간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김정수 어르신이 수업 시간에 보여주었던 불안한 눈빛과 최 부장의 이름이 적힌 문자 메시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수소문 끝에 김정수 어르신이 은행으로 향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직감을 믿고 어르신을 구하러 온 것입니다. 그 순간 은행 직원이 다가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손님? 지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분 지금 보이스피싱 당하시려는 거예요. 빨리 계좌 지급 정지해 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제야 김정수 어르신은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최 부장의 다정했던 목소리, 매일 우상향하던 수익률 그래프, 그리고 시니어 전문 자산관리사라는 번지르르한 타이틀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그의 얼굴 위로 회한과 안도의 눈물이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그가 한순간의 욕심과 외로움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는 사실에 깊은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나락으로 떨어질 뻔한 자신을 구해준 지혜 씨에 대한 고마움이 그의 마음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로 그때 은행 창구 뒤에서 김정수 어르신을 기다리고 있던 최 부장이 얼굴을 굳히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번지르르했던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탐욕스러운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거칠게 욕설을 내뱉으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의 발악은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처절했습니다. 최 부장은 허둥지둥 은행 문을 향해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제 더 이상 신뢰감을 주던 금융 전문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탐욕과 분노로 일그러진 흉악한 사기꾼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길은 곧 막혔습니다.
지혜 씨의 다급한 신고를 받고 잠복해 있던 경찰들이 순식간에 은행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최 부장은 미처 손 쓸 틈도 없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의 동료로 보이는 일당들도 은행 곳곳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체념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김정수 어르신은 이 모든 상황을 멍하니 바라보셨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지혜 씨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그의 평생이 송두리째 날아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이지 아슬아슬했어. 내가 어리석었어. 그의 가슴 속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이 젊은 여인이 자신을 구원했다는 사실에 믿기지 않는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온통 이 사건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스마트폰 강사의 기지로 수십억대 시니어 사기단 검거라는 헤드라인이 대문짝만하게 보도되었습니다. 박지혜 강사의 용기와 기지가 수많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지켜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정수 어르신은 TV 화면 속 박지혜 강사의 밝은 얼굴을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전 재산뿐만 아니라 내 자존심까지 지켜주었구나. 김정수 어르신은 곧바로 주민센터로 찾아갔습니다. 박지혜 강사는 여느 때처럼 환한 미소로 어르신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김정수 어르신은 그녀의 손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다시금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혜 씨,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연신 고맙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지혜 씨는 따뜻한 미소로 김정수 어르신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천만에요, 어르신.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사건 이후 김정수 어르신은 더 이상 돈이 아닌 사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의 전 재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아내와의 소중한 추억이자 유일한 아들에 대한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많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구나. 그는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물질적인 풍요보다 마음의 평화와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정수 어르신은 박지혜 강사에게 정중하게 밥 한 끼를 청했습니다. 지혜 씨 덕분에 제가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평생 갚아도 모자랄 은혜입니다. 제가 맛있는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혜 씨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그것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신뢰와 연결을 의미했습니다. 그의 노년은 이제 진정한 빛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김정수 어르신과 박지혜 강사는 정갈한 한정식 집에 마주 앉았습니다. 김정수 어르신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지혜 씨, 그때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릅니다. 노후에 대한 불안감과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막연한 생각에 눈이 멀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난날의 회한과 함께 솔직한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혜 씨는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눈빛은 김정수 어르신에게 깊은 위로를 주었습니다. 김정수 어르신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하더군요. 스마트폰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제가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외로움과 소외감이 저를 더욱 나약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디지털 기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작아지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지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그녀는 조부모님 손에 자란 경험 덕분에 어르신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습니다. 요즘 그런 사기가 너무 많아서 어르신들께서 많이 당하시곤 해요. 지혜 씨는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르신께서 용기를 내주신 덕분이죠. 그녀의 겸손한 말은 김정수 어르신의 마음을 더욱 편안하게 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젊은 아가씨의 따뜻한 진심이 나를 살렸구나. 그는 돈보다 귀한 것은 사람의 진심과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식사를 하며 김정수 어르신은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내와의 연애 시절, 공무원으로서의 보람, 그리고 아들을 키우던 추억들. 그의 눈빛은 아련한 향수로 빛났습니다. 지혜 씨는 진심으로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세대를 초월한 소통은 따뜻한 온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김정수 어르신은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의 외로움은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정수 어르신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하게 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더군요.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의 목소리에는 지난날의 아픔을 딛고 얻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인생 2막을 단순히 노후 준비가 아닌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생 수업이구나. 지혜 씨는 김정수 어르신의 변화된 모습에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르신, 앞으로 주민센터 스마트폰 교실에 자주 나와주세요. 다른 어르신들께도 좋은 귀감이 될 겁니다. 그녀의 제안에 김정수 어르신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따뜻한 식사는 단순한 한 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김정수 어르신의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이제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주민센터 스마트폰 교실은 이전보다 훨씬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교실 안에는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김정수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스마트폰 앞에서 망설이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어색하게 스마트폰을 만지는 다른 어르신들의 손을 잡아주고 차분하게 사용법을 알려주는 시니어 보조 강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새로운 활력을 얻은 나무 같았습니다. 어르신, 이거 보세요. 손주 얼굴이 이렇게 선명하게 나온답니다. 김정수 어르신은
한 어르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그늘 대신 따뜻한 자부심과 활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의 사회성은 다시 꽃을 피웠습니다. 그는 동년배 어르신들과 함께 배우고 웃고 이야기하며 진정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갔습니다. 박지혜 강사는 김정수 어르신의 변화된 모습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그녀는 김정수 어르신에게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어르신 덕분에 수업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어요. 김정수 어르신은 쑥스러운 듯 웃으셨습니다. 지혜 씨 덕분이지요. 제가 이렇게 즐겁게 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깊은 신뢰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스승과 제자를 넘어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동반자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김정수 어르신은 스마트폰으로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매일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가끔은 직접 찍은 풍경 사진을 공유하며 액티브 시니어로서의 일상을 만끽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아들 내외와는 이제 영상통화로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김정수 어르신의 활기찬 모습에 안도하며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호라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속에서 당당하고 행복한 자신의 인생 이막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정수 어르신은 어느 날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경험을 담은 짧은 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는 디지털 문해력의 중요성과 보이스피싱 예방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글은 주민센터 게시판에 붙여졌고 많은 어르신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기 피해 경험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외로움과 디지털 소외감에 지쳐가던 한 노인이 어떻게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었는지에 대한 감동적인 증언이었습니다. 한 청년의 따뜻한 진심이 한 노인의 멈췄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한 것입니다. 김정수 어르신은 이제 돈보다 소중한 것을 지켜냈습니다. 그것은 그의 평생을 관통하는 진실이었고 가족과의 깊은 연결이었으며 자기 자신을 향한 존중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짜 황금빛 노후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의 빛나는 활기가 가득했습니다. 그의 인생 이막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정다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잔잔한 위안과 건강의 기운을 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인연을 이어가 주세요. 저희가 당신의 나날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늘 기원하겠습니다.